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주세요. 네. 주식 내다 파는 CEO들 미 증시 고점 신호냐. 내가 사업을 해. 내 회사야. 근데 내 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팔고 싶어서 안달이야. 만약에. 그런데 그 속마음을 모르잖아. 안 팔 때는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 근데 실제로 팔면 한 주를 팔아도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경영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투자자들은 조금 생각이 교차되지 않겠어요? 야, 저렇게 잘 나가는 회사의 CEO가 내용을 제일 잘할 텐데. 근데 왜 팔지?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잘 나가면 그런 건 묻혀요. 대체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주식을 갖다 팔아도 그 주식을 계속 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살짝 그때가 고점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이런 CEO급들 그리고 내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식이 슬슬 풀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워런 버핏이 살 주식이 없어. 미국에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는 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버크셔 해더웨이의 현금 보유가 가장 크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이 반론을 하셨더라고요. 현금 비중이 큰 게 아니라 현금 절대액이 큰 거 아니냐. 규모가 커졌으니까 네.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도 기체를 해서 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주식 비중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의 말은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CEO들이 진짜 파네. 예를 들면 진짜 잘 나가잖아요. AMD 요즘. AMD. 예, AMD의 리사수 CEO가 지난 23일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 2천만 달러, 266억 원어치를 매각했다고 SEC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스톡 옵션도 많고 많을 테니까 뭐 이 사람한테 266억 원이 뭐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 이후 AMD CEO가 스톡 옵션이 아닌 주식을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9년 이후에. 네. 그래서 창업자 CEO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파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리사수는 사실은 창업자는 아니죠. 월급쟁이 CEO인데 근데 AMD를 거의 이렇게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제 266억을 팔았다라는 거고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이달 초에 3일간 총 5천만 주 85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을 한 바가 있고요. 한국에 와 있는 메타의 저커버거도 180만 주를 매도를 했고 이건 굉장히 특이해 보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제이미 다이먼. 18년 만에 처음으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JP모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오. 18년 만이라는 건 거의 CEO 되고 처음 판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월튼 패밀리 홀딩스 트러스트 그러니까 월튼 패밀리라는 게 월마트죠. 네. 이게 이제 이 패밀리들의 트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21일부터 23일까지 882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더웨이가 애플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판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맥커리의 AI 및 소프트웨어 리서치 책임자인 프레드 헤브마이어가 AI가 선거 주기 전반에 걸쳐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끌면서 올해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생성형 AI의 실패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논평도 하고 고점에 대한 얘기들을 미국 시장 내부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변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오히려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자 메모를 냈는데 최근 기술주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펀드의 비율이 늘고 있다. 공매도 치는 헤지펀드가 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세븐스 리포트의 회장인 톰 이샤는 최근에 나는 이 끊임없는 랠리가 펀더멘탈의 실질적 개선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제 일각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부자, CEO 혹은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창업자의 가족 혹은 창업자 가족이나 창업자가 갖고 있는 장외 기업 그냥 뭐 비상장 기업이죠. 네.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을 내다 판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왜?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더 사고 싶겠지. 근데 그거를 슬슬 판다. 그것도 급등기를 이용해서 판다라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투자의 유의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의 CEO들 이런 사람들이 판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애플의 주식이 시들시들해진 것도 팀 쿡이 작년에 굉장히 규모 있게 그쵸. 주식을 팔았죠. 물론 이제 뭐 팀 쿡이 꾸준히 팔았습니다만은 작년이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개별 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의 어떤 워낙 주요한 기업들이니까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이렇게 뭐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사람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이런저런 얘기는 해요. 네. 이게 뭐 때문에 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행위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럼 이렇게 대규모로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팔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니 왜냐하면 왜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나 창업자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기업 탐방 가면 절대 창업자 CEO를 만나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자 CEO를 왜 만나지 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다니까. 자기 기업에 대해서. 예? 남들이 보면 약간 객관적으로 저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가 창업자 CEO는 그 회사가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미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그 사람이 판다는 거 아니야. 그런 확신에 찬 사람이. 네, 그거는 시그널일 수가 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CEO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조금씩 파는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현금 별로 없거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또 재투자하고 뭐 이런 거 지분 사고 그럴 때를 위해서 파는데 그런데 갑자기 10몇 년 만에 처음 팔았다? 이런 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미국 그 거대 기업들의 CEO들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유가 뭘까? 네. 관련된 우리 미스터 마켓이었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뉴스 요 정도 정리하고 내일이 3일절이니까 3월 4일. 4일 예. 네, 야, 뵙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랫동안 쉬는 것 같네. 금, 토일 이렇게 네, 되니까요. 월도 바뀌고 4월 1일 아이고야. 뜨니까. 예. 시간도 방송 시작하는 시간도 바뀌고. 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